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 인도에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델리 시내 평소 북적거리던 어떤 매장이 갑자기 텅 비기 시작했어요. 반면 길 건너편 매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 현상이라면? 15년간 인도 시장을 지켜본 업계 전문가도 이런 변화는 처음이라며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준 메타입니다. 인도 최대 통신회사인 바티 에어텔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2세가 됐고 15년간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브랜드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지만 몇 달 전 제가 경험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을 그저 평범한 경쟁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들이 인도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 브랜드들의 파격적인 가격과 화려한 스펙 앞에서는 늘 밀려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델리 출장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코노트 플레이스 근처에 있는 대형 전자상가를 둘러보던 중이었죠. 평소 인파로 북적이던 샤오미 매장이 이상하게 한산해 보였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고객들이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처음에는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 삼성 매장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매장 앞에 길게 줄이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젊은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브랜드에 열광하던 바로 그 세대 말입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고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고객들의 연령대가 다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대 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정말 폭넓은 층이 삼성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고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미 결정을 내린 채로 매장에 온 것 같았습니다. 매장을 나와서 주변을 더 둘러봤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샤오미뿐만 아니라 오포, 비보 같은 다른 중국 브랜드 매장들도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어요. 반면 삼성 매장들은 어디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와서 바로 시장 조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를 요청했죠. 며칠 후 받은 보고서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년간 부동의 1위였던 샤오미의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반면 삼성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방갈로르. 인도의 주요 도시 어디서든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처음 봤거든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뭄바이의 크로포드 마켓이었습니다. 인도 전자제품 유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30년간 스마트폰 도매업을 해온 라메시 사장을 만났습니다. 라메시 사장은 제 질문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최근 몇 달간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던 시절을 기억하는 그였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가격만 물어보고 가장 저렴한 제품을 찾던 고객들이 이제는 브랜드와 품질을 먼저 확인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했어요. 라메시 사장이 보여준 주문 장부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삼성 제품 주문량이 3배 가까이 증가했더군요. 반면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들의 주문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지역별 판매 데이터였습니다. 델리나 뭄바이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격에 민감한 농촌 지역에서도 삼성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라메시 사장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반품률과 교환 요청의 변화였죠. 중국 브랜드 제품들의 경우 구매 후 6개월 이내 문제를 호소하며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삼성 제품은 그런 경우가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실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로포드 마켓 근처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가격보다는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30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 3대를 바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중국 제품을 선택했지만 계속되는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 결국 삼성을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담들을 들으면서 저는 단순한 브랜드 선호도 변화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다음 조사 지역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도 남부의 기술 중심지 방갈로르였습니다. 방갈로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자상가 집적 지역인 SP로드였습니다. 이곳은 인도 최고의 기술 인력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도 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수리점 사장 비카스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각종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수리해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경험에 따르면 브랜드별로 고장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비카스가 보여준 수리 기록부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1년 반 정도 지나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충전 포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특히 인도의 무더운 기후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빨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 제품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사용해도 3년 이상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내부 부품의 품질 차이였습니다. 비카스는 실제로 두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분해해서 보여줬는데 육안으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제품의 회로 기판은 더 정밀하고 조밀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방열 처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카스는 특히 인도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기온 변화가 심하고 습도도 높은 편인데 삼성은 이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 브랜드들은 주로 자국 환경에 맞춰 설계된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런 기술적 차이가 실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갈로르의 한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프리아라는 여성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그녀의 증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리아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성비를 따져 중국 브랜드를 선택했지만 업무상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성능 저하를 빨리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카메라 성능의 변화였습니다.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의 경우 초기에는 화질이 괜찮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색감이 이상해지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 제품은 2년이 지나도 처음과 똑같은 화질을 유지했다고 했어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푸네에서 만난 대학생 로이트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었는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로이트에 따르면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스펙과 가격만 비교했다면 이제는 실제 사용, 후기와 장기간 사용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실사용자들의 후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 사용자들이 올리는 불만 사항들과 삼성 사용자들의 만족스러운 후기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선호도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로이트가 보여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 관련 게시글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배터리 수명, 발열, 느려진 성능 등등 말이죠. 반면 삼성 관련 게시글들은 새로운 기능 소개나 활용 팁을 공유하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젊은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년층과 장년층에서도 비슷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마다바드에서 만난 50대 사업가 바실의 경험담이 그 좋은 예였습니다. 바실은 섬유업을 하는 사업가였는데 업무상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직원들과의 연락,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 공장 관리 시스템 접속 등 스마트폰이 사업의 핵심 도구였죠. 처음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브랜드 제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되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통화 중에 갑자기 꺼지거나 화상회의 도중 화면이 멈추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바실은 모든 기기를 삼성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해요. 비용은 더 들었지만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체 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실제 사용 경험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방갈로르 근처에 있는 삼성 연구개발센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퇴직한 엔지니어 라마찬드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1세인 그는 지난 15년간 삼성인도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가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마찬드란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현지 환경 연구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인도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기후, 사용 패턴, 심지어 언어 습관까지 세밀하게 조사했다고 해요. 북부의 건조한 기후부터 남부의 습한 기후, 서부의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까지 모든 환경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인도 특화 칩셋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글로벌 버전과는 다르게 인도의 기후 조건에 맞춰 설계된 특별한 프로세서였죠. 고온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습도가 높아도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라마찬드라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삼성은 인도 사용자들의 앱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메모리 관리 알고리즘을 특별히 개발했다는 겁니다. 인도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더 빠르게 실행되고 백그라운드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최적화한 거였죠. 언어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힌디어, 타밀어, 텔루구어 등 인도의 주요 언어들을 단순히 번역해서 넣은 게 아니라 각 언어의 특성에 맞춰 입력 방식과 표시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카메라 기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인도 사용자들의 피부톤과 선호하는 사진 스타일을 분석해서 자동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 사용자들이 찍은 사진이 더욱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나오도록 한 거였습니다. 라마찬드란의 설명을 듣고 나니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마케팅의 차이가 아니었던 거죠. 근본적인 기술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전국적인 변화를 살펴봐야 할 때였습니다. 첸나이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첸나이 대학가에서 만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들끼리 누가 더 저렴하고 성능 좋은 모델을 샀는지 자랑하곤 했는데 이제는 누가 더 오래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지가 화제가 됐다고 해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브랜드 사용자들이 올리는 게시글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배터리가 갑자기 부풀어 올랐다거나 화면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하는 급작스러운 고장들 말이죠. 반면 삼성 사용자들의 게시글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째 사용하는데도 새 것 같다는 후기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오히려 성능이 좋아졌다는 만족스러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차이는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첸나이의 한 대형 전자매장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보니 중국 브랜드 제품들의 반품률이 15%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반면 삼성 제품의 반품률은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고객 서비스 센터의 방문 빈도였습니다. 중국 브랜드 사용자들은 평균 6개월에 한 번꼴로 서비스 센터를 찾았지만 삼성 사용자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만 방문했다는 거였어요. 첸나이에서 콜카타로 이동해서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콜카타는 전통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서도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콜카타의 한 대학 교수 수브라타는 이런 변화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해줬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서 총 소유 비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을 2년 동안 사용할 때 드는 총 비용과 삼성 스마트폰을 같은 기간 사용할 때의 비용을 비교해보니 오히려 삼성이 더 경제적이었어요. 수리비, 교체비, 성능 저하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말이죠. 자이프로에서 만난 중소기업 사장 라지브의 경험담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스마트폰을 모두 삼성 제품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초기 비용은 더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하이데라바드였습니다. 이곳은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하이데라바드에서 확인한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1분기만 해도 샤오미가 30% 이상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4년 4분기에는 15%로 떨어졌더군요. 반면 삼성은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급상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모든 가격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물론이고 중저가 시장에서도 삼성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과거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브랜드들이 장악했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삼성의 전략적 접근이 있었습니다. 하이데라바드의 한 전자매장 사장 크리슈나가 들려준 이야기가 그 실상을 잘 보여줬어요. 삼성이 인도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M 시리즈나 갤럭시 F 시리즈 같은 제품들은 인도 시장만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모델들이었어요. 인도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터리 용량, 카메라 성능, 내구성 등을 극대화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한 제품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애프터 서비스 체계의 차이였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은 주요 도시에만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지방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삼성은 전국 어디서든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했더군요. 하이데라바드의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니루드가 들려준 경험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업무상 여러 도시를 출장 다니는데 어느 도시에서든 삼성 서비스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간단한 점검은 무료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삼성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브랜드 이미지였습니다. 과거 삼성은 비싸지만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인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도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삼성이 인도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중 상당 부분이 인도 내수 시장을 겨냥한 것들이었습니다. 글로벌 표준 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인도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특별히 개발된 제품들이었죠.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13억 인구의 거대한 선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변동이 아니라 아시아 기술 패권의 근본적인 전환점이었다는 것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에서 성공한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방식을 택할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인도라는 시장을 철저히 이해하고 인도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선 기술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빠른 성과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던 거죠. 그 결과 인도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화려한 스펙이나 겉으로 보이는 성능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집중했던 겁니다. 인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한 거였죠. 이런 노력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변화였습니다. 13억 인도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바꾼 겁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설득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였어요. 저 역시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도 몰랐던 기술의 진짜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속으로 숨어있는 세심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티 에어텔의 마케팅 디렉터로서 저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13억 인구의 선택이 바뀌고 있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했거든요. 더 이상 중국 기업들과의 단순한 가격 경쟁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인도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혹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빨리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시장 전체의 인식을 바꿔나갔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과거처럼 광고나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면서 또 하나 놀란 점은 현지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인도만을 위한 별도의 생태계를 구축한 거였어요. 이는 엄청난 투자와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결국 그 진정성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던 겁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인도 시장에 진출했고 초기에는 큰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지금 인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보면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의 시작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가격만을 앞세운 경쟁을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한국 기업들의 이런 접근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 말이죠. 13억 인도인들의 선택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의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도 시장조사 담당자가 발견한 한국 기술력의 진실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